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지수가 크게 오르진 않았는데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끝났습니다. 그 지난주에 좀 투매가 좀 나와가지고 주식하시는 분들도 마음을 또 좀 아프게 해놨는데 뭐 기관의 매도세가 이제 순매수세로 바뀌면서 투매도 이제 일단은 일단락이 됐고요. 오늘 뭐 미국에서 이제 뭐 중요한 그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 하나인 뭐 CPI 이런 게 오늘 발표가 되는데 뭐 지금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도 좀 올라가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환율도 좀 더 내려왔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잘 끝났는데 일단 시황 좀 이제 쭉 짚어드리고요. 투매가 진정됐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쭉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뭐 한동훈 테마주 좀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주들 그거 말고도 이제 조선주들이 올라오면은 그 뒤에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또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쭉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투매가 일단 일단락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앞으로 어떤 악재가 나올지 또 그런 악재 뉴스에 개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일단은 조정은 아니고 단기 투매였다. 요거는 확실히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증시는 되게 잘 끝났어요. 어제 다우지수 1% 가까이 급등 마감했고 다우지수도 0.5%뭐 아주 상승 마감을 잘했죠. 그죠?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상승을 잘 해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괜찮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6월 달부터 이제 큰 폭락이 나올 거다라고 사람들이 그랬지만 안 떨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니케이 지수야 최근에 단기 급등했으니까 그죠? 네. 슈퍼 엔저라고 하죠. 네. 엔저 그것 때문에 이제 올랐는데 좀 조정을 받고 이건 조정을 받아야죠, 그죠? 네. 이런 데 빼고는 다 괜찮아요. 대만 가권 지수도 보면은 여전하고 그죠? 인도도 내려올 생각이 없고 다 멀쩡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개미들은 조정이 온다에 확실하게 베팅들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미들이 그 조정 온다고 미리 대비를 하고 그래서 인버스나 고버스를 많이 사놓으면은 거의 대부분 지수가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물론 이제 개미들이 이제 하락에 베팅을 하면 지수가 거꾸로 올라가서 그 인버스 쪽에 베팅한 사람들 손실이 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또 빠르게 감아 올리죠. 최근 이틀 동안 거래가 쑥 늘어나면서 지수가 회복을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 별 문제가 없죠. 그냥 횡보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조정하고 쉬는 거하고 다른 거죠. 조정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과열됐으니까 그거를 조금 이제 말 그대로 조정을 하자. 이거 너무 좀 단기적으로 지나친 거 아니냐? 조정을 좀 하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미 앞에서 가다가 눌렀고 또 올라왔다가 앞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쉬는 거거든요. 쉰다는 거하고 조정은 다른 겁니다. 네. 거래가 좀 감소하는데도 안 떨어지고 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좋게 보셔야 되는데 개인들은 너무 나쁘게 보더라 이거죠. 어쨌든 네, 지금 뭐 아주 잘 작년에 구덩이 팔았던 거 물론 여기 큰 구덩이도 하나 메꿔놔야 되긴 하지만 저기 밑바닥에 있던 구덩이 다 메꿔놓고 지금 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그래서 일단 저기 뭐예요? 코스닥 지수가 요번에 딴 거 아니에요. 개미들이 코스닥 지수가 여기 21선 있죠? 빨간색이 21선인데 요거 이탈하고 이렇게 떨어질 때 그때 개별주에서 투매가 좀 나왔어요. 6월 말이겠죠? 그리고 잠깐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올라온 거는 에코프로가 갑자기 7월 초부터 급등했잖아요. 에코프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지수가 확 올라오니까 코스닥이 잠깐 올라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 21선을 또 확 깼잖아요. 이렇게. 그때 개미들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중소형주를 던진 거예요. 특히 코스닥 소형주를 갖다 집어 던졌다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필이면 누가 팔았다고요? 기관이 팔았잖아요.
기관이 같이 막 물량을 파니까 어떻게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좀 아팠던 거죠. 근데 이제 기관은 수익 난 거 이제 좀 생긴다고 팔았다고 하지만 개인들은 수익 난 게 판 게 아니라 조정 올까봐 손절한 거죠, 대부분. 네. 아니면 이제 수익이긴 하겠죠. 수익 난 걸 팔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잘 갈 건데 겁이 나가지고 앞으로 이제 큰 수익 날 종목을 팔아버린 사람도 꽤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면서 짚어드리죠. 보시면 오늘은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조금 샀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어쨌든 샀어요. 산 걸로 끝났어요. 근데 코스닥에서는 좀 팔았죠. 외국인 많이 팔았어요. 기관도 좀 팔았고요. 근데 코스닥 지수가 플러스로 끝났죠. 희한하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렇게 팔면은 코스닥은 반드시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올랐단 말이에요. 심지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5%씩 급락 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플러스였죠.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일별 현황을 보면 거래소 쪽에서 기관이, 그러니까 지난주죠. 오늘이 수요일이죠. 그죠? 지난주 여기 보시면 지난주 화, 수, 목, 금 무지하게 팔았죠. 누가? 특히 금융투자가. 그냥 다른 기관은 괜찮았어요. 투신도 샀고요. 연기금도 사주고 있었거든요. 보험도 괜찮았어요. 근데 누가 많이 팔았다? 금융투자가 많이 팔았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개미들 돈 가지고 개미들 뒤통수를 치는 거죠. 금융투자가 뭐 자기 돈 갖고 하겠어요? 고객들 돈 그 맡긴 거 갖고 하는 거지. 아무튼 이제 기관이 많이 팔다가 어제 오늘 이제 순매수로 돌아서죠. 많이 팔다가 월요일날 순매도 양이 줄어들었어요. 급격히 줄어들었고 금요일날은 7천억 순매도였는데 이번 주 월요일날은 1,900억 순매도잖아요. 거래소에서요. 그리고 어제는 순매수로 돌아섰고 오늘도 뭐 순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어쨌든 순매수. 그러니까 투매가 멈춘 거죠. 그리고 외국인이 어제 오늘 좀 사줬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이 아니에요. 조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일시적인 투매. 이게 뭐 전 세계에서 무슨 악재가 나와서 글로벌 증시,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거려서 그런 게 아니라 개미들이 21선 깨니까 놀래가지고 던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할 거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네. 코스닥에서 보면은 여기는 코스닥은 별로 볼 건 없는데 보면 이제 일단은 여기도 기관이 지난주 화요일부터 많이 팔았어요. 그 외국인도 좀 같이 팔았고 조금.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떨어지면서 투매 나왔던 거죠. 그리고 금융투자가 어제 순매수를 했고 그래서 코스닥 어제 급등 나왔죠. 외국인 기관 순매수 요거잖아요. 지수로 따지면.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았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많이 팔았는데 어때요? 플러스로 끝났죠. 캔들도 뭐 큰 변동성 없고.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업종별 현황. 제가 시황 설명할 때 요쪽 예를 드는 거 있죠. 이거 잘 보시면 여러분도 이거 저기 할 수 있어요. 응? 제가 뭐 이렇게 막 돈 내고 봐야 되는 데서 막 그렇게 시황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HTS에서 제공되는 자료 가지고 시황 잡아드리잖아요. 그죠?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은 대형주를 많이 샀어요. 소형주는 조금 팔았고 큰 의미는 없고 어쨌든 대형주를 많이 샀어요. 기관은 다 골고루 샀고 그 다음에 코스닥 있죠. 코스닥에서 보면은 외국인이 대형주에서 많이 팔았어요. 기관도 많이 팔았고 못 팔았겠어요. 일반 전기전자를 많이 팔았죠. 일반 전기전자가 뭐죠? 그렇죠. 2차전지. 에코프로는 금융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에코프로 BM은 일반 전기전자로 분류되죠. 금융업종에서 외국인 기관이 많이 팔았고요. 일반 전기전자에서 더 많이 팔았고. 그러니까 오늘 못 팔았다? 안 봐도 비교한 거 있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을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왜 미수금 잔고 얘기했었죠. 미수금 잔고가 급등을 하면 그게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때 여기 보여드렸던 게 7월 6일 네. 그리고 7월 10일인데요 7월 10일이면은 월요일까지죠. 월요일까지 미수금 잔고가 이렇게 급등한 채로 약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미수금 잔고가 다시 이렇게 줄어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단기 저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막 투매가 세게 나와서 미수금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내려왔다는 얘기는 조정이 아니라 일시적인 투매였고 그걸로 사실상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월요일까지 데이터라서 어제 거하고 오늘 건 안 나와요. 내일 보면 또 달라지겠지만 좀 내려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면 아까 기관이 언제 샀다고요? 어제하고 오늘 샀잖아요. 기관이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어제하고 오늘 샀으니까 지수가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뭐 언제겠어요? 내일 확인해 보면 미수금 잔고가 좀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 저점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또 말씀을 드리지만 예, 그래요. 언젠가는 조정이 와요. 오겠죠. 그죠? 근데 조정은 언제 온다고요? 뭐 먹은 게 있어야지 조정을 하죠. 우리 보통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 먹은 거 다 뱉어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부정부패를 저질렀어요. 뒷돈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공무원이 하나 있는데 뒷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뭐 법원에서 어떻게 해요? 추징금 물고 이렇게 받은 돈 막 그거에 몇 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토해내듯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아 먹은 게 있어야 토해낸다 이거죠. 조정도 뭐 먹은 게 있어야 조정을 하죠. 살 빼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아니 뭐 많이 먹어서 살이 쪘으면은 다이어트를 해야죠. 그게 조정 아니에요? 이거 살이 너무 과하다. 몸에 지방이 너무 과하니까 조정 좀 하자. 그게 다이어트죠. 뭐 먹었으니까. 근데 요즘에 뭐 드신 거 있어요? 없잖아요. 저희 방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수익실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막 진수성찬을 먹은 건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진수성찬은 아니라 그냥 한 끼 때웠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막 50% 100%짜리 이런 대형 수익을 낸 게 아니라 그냥 10% 20%짜리 그냥 한 끼 때웠다고요. 그냥 그 정도 수익. 그런 수익도 아니에요 사실. 스윙으로 들어가서 했는데 아무튼 그 정도 수익 내고 팔았어요. 딴 데는 그런 것도 막 되게 의미를 많이 두는데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잖아요. 진수성찬은 아니고 그냥 한 끼 때웠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 살아남아 있는 거죠. 수익 내는 게 있다니까요. 막 자랑하고 싶은 만큼 그런 정도의 큰 수익은 좀 더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건 나오겠죠. 그죠? 어쨌든 지금 조정 걱정을 하시지 말고, 조정은 언젠가 와요. 근데 많이 오르고 사람들이 많이 그만큼 흥분해 있고 그럴 때 조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미리 조정에 대비한다고 하는데 조정에 대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급등할 거에 그거에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런 얘기하면 언제 오를 줄 알고요. 언젠가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사셨잖아, 주식들을. 근데 이제 그거 본인들이 원해서 사놓고 그렇게 궁시렁거리세요. 일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얘기 좀 뒤에서 또 하자고요. 아무튼 조정 걱정보다는 내가 보유하고 있고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갈 거에 미리 대비를 하자. 군인들이 왜 평상시에 죽으라고 이렇게 훈련하겠어요?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급등도 언제 나올지 몰라요. 조정도 언제 나올지 모르고. 근데 개미들이 그 조정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조정을 맞춰보겠다고 지금 누구랑 싸웠다? 세력하고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안 내려오잖아요. 미국의 엔비디아 폭락할 거라고 그렇게 막 사람들 목매달고 있던데 안 내려와요. 엔비디아 어디 갔어? 진짜 무슨 저기 인도 다큐멘터리 보면 나오는 인도 코브라 같아요. 코브라 아시죠? 코브라. 응? 딱 꼿꼿하게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미국에도 중소형주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왜 아이쉐어 러셀 2000 얘기했었죠? 러셀 2000 지수. 네. 이게 러셀 20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예요. 이게 뭐라 그랬죠? 네. 미국의 중소형주를 대표하는 지수라고. 근데 이게
여기도 보면 6월 말 7월 초에 한번 패대기를 쳤었거든요. 우리랑 비슷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러셀 2000 지수가 우리나라 중소형주하고 비슷하다고. 여기도 제가 여기쯤에서 얘기했을걸요. 근데 6월 말에 한번 꺾었어요. 그러다가 반등 나오더니 다시 꺾었어요. 7월 초에. 우리랑 비슷해요. 완벽하게 똑같진 않은데 비스무리해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줄어들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누가? 미국의 중소형주가. 여기는 올라온 게 없어요. 올라온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러셀 1000이라고 이거는 이제 대형주거든요. 여기는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여기 전고점까지 남았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와서 구덩이를 많이 메꿔놨어요. 근데 미국의 중소형주는 어때요? 메꾸긴 뭘 메꿔요? 바닥이 하나도 못 메꿨어. 이 작은 구덩이도 하나 못 메꾸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상대적으로 싸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쌀 때 거기 쪽으로 돈이 돌아서 가는 거예요. 여기는 거래가 그래도 괜찮아요. 최근에. 그런데 물론 이제 대형주 쪽도 괜찮긴 한데 아까 여기 보시면 이쪽은 거래가 줄어들고 있고 그냥 고만고만해요. 미국도 중소형주 쪽으로 좀 돈이 가고 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투매가 진정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종목 하나 뭐 이렇게 보여드리면 조정이 이제 끝나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차트를 뭘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서. 개별주 같은 걸 좀 보면 되는데 교육주 참 이거 다음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은 시간이 안 되고 한국종합기술이나 이런 것들 투매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투매가 나왔죠? 살짝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죠? 이거 아직 회복이 안 된 건데 회복이 확 돼버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게 우리방 보유 종목을 얘기를 안 하고 하려니까 힘들다. 패스. 원래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우리방에서는 제가 낮에 오늘 설명을 한 게 있어서 자꾸 우리방 종목 얘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거 말고 딴 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에 해드릴게요. 종목 갖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이게 힘드네요. 네. 아무튼 종목들이 회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삼형햄텍 이거 볼까? 오늘 다 팔았거든요. 잠깐 투매 나왔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투매 나와서 잠깐 끌려 내려갔다가 바로 올려버리길래 오늘 다 팔아버렸어요. 삼형햄텍이 저희만 보유 종목인데 그냥 여기처럼 이제 이렇게 급등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들고 갈까 하다가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고 그냥 한동훈 테마주나 새로운 거 하나 더 사드릴까 싶어가지고. 이게 지난주 금요일날 추천 나간 게 SCI 평가 정보라고 있거든요. 이거 투매도 안 나왔는데 이게 그 새마을금고 수혜주예요. 새마을금고 사태 수혜주인데 이게 아까 시간에서 상한가 같거든요. 이 문자 발언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아니 보유 종목을 여기서 얘기하시면 어떡하냐고요? 괜찮아요. 내일 다 팔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부정적인 그런 거 안 하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다른 데 이렇게 못된 데는 그러잖아요. 막 몰래 사놓고 막 무료 추천한 다음에 팔아먹고. 최근에 슈퍼게임이 자칭 슈퍼게임이 김땡땡씨 그래 잡혀들어가고 그랬지만 우린 거꾸로 하죠, 그죠? 저희 방 보유 종목인데 시간에 의해서 상한가 같거든요. 내일 급등을 세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자 거래량이 상한가 들어갈 때 거래량이 시간에 의해서 상한가 갈 때 거래량이 35만 주였거든요. 근데 잔량이 얼마예요? 100만 주가 넘죠. 그러면 잔량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대충 3배 많은 거 아니에요? 딱 3배인가? 아무튼 3배 많죠, 잔량이? 그러면 그 다음날 내일 아침에 열렸을 때 9.9%까지만 올라가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상한가 간 이유가 뭐냐면 회사 판대요. 아주 센 거 나왔어요.
회사 매각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상한가 갔거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잘하면 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도 몰라요. 내일 아침에 시초가가 어떻게 시작할지 저도 100%는 모르는데 이 정도면은 내일 점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점이 안 나온다? 그럼 다 팔아버릴 거예요. 아니면 반만 팔까? 그럼 내일 아침에 제가 보고서 고민하면 돼요. 미리 얘기해 드린 겁니다. 이거 따라 사지 마세요. 이거 금요일날 산 건데 4,000원 전에 산 건데 4,000원 전에서 싹 팔아버릴까 싶어요. 내일 여기 회원들 참고하세요. 여기 문자반 회원들 시간에서 상한가 갔어요. 내일 아침에 매도 사인 나오면 잘 파시고. 이게 지난주에 투매 나오고 막 이러니까 7월 첫째 주에 매도 사인 줘도 저희도 별로 못 나갔는데 대번 이제 기관이 딱 매도 그만하고 순매수로 딱 돌아서니까 어때요? 어제 저희 방에서 우진 팔았거든요. 뽑잖아요. 이게 원전 테마주 팔았어요. 원래 한동훈 테마주로 샀는데 원전도 돼요. 수익 실현했고 오늘은 삼양일택 팔았어요. 이건 한동훈 테마주는 아니고 지진이나 아니면 원전 그쪽 테마주예요.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건데 그냥 딴 걸로 갈아타려고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더 이상 안 팔고 막 순매수만 조금 해줘도 테마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급동유화가 저희 방 고종목이거든요. 고종목이에요. 아니 고종목 왜 자꾸 얘기할까요? 네, 팔으려고. 여러분들 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팔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시면 바로 팝니다 우리. 네.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테마주인데 이 얘기 좀 하죠.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동훈 테마주 바로 얘기하면서 미국 얘기 좀 해드릴게요. 미국 얘기 섞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급등을 했는데 한동훈 테마주 중에서 못 갔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언제 샀냐면 기존 회원들 갖고 계셨고 6월 30날 여기서 추천 나갔어요. 없는 분들 사시라고. 이유는 뭐냐면 한동훈 테마주 요즘에 우리 방으로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면서 안 들어오신 분들 많죠. 여기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이 정도면 바닥이 조정 안 나오고 바닥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까? 근데 왠지 조정 나올까봐 무서워서 안 들어오고 계시죠? 나중에 후회 많이 하신다니까. 이게 라이브하고 문자반은 종목이 똑같아요. 문자반 쪽에 추천 나갔던 건데 라이브도 종목이 이제 추천이 똑같이 나갑니다. 스윙으로 6월 29일날 아침에 9시 전에 나갔죠. 급동유화 한동훈 수혜주. 그날은 가격이 얼마였냐면 6월 29일날 3,700원에서 3,900원 사이, 평단가는 3,800원 잡으면 되겠다. 바로바로 쭉 올라오죠. 요번에 7월 초에 투매 나올 때 별로 빠지지도 않았어요. 이게 뭐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닥 박스권을 거래를 실어서 돌파했을 때 없는 분들 한 번 더 사시라고 추천하는 거예요. 신규 회원도 챙기고 기존 회원들 중에 샀었어야 되는데 돈 없어서 못 사신 분도 있다 그러면 사시라고. 한동훈 테마주 7월 초에 뭐 기관이 팔던 뭐하건 지수가 떨어지고 뭐 그래도 안 흔들리고 그대로 갖고 있죠. 중요한 건 자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닥에서 거래 없이 박스권이었는데 딱 눈에 보이니까 바로 거래가 늘어났죠. 제가 이틀 전에 그런 강의 해드렸잖아요. 오랜만에 거래가 늘어났을 때 잘 보셔야 된다고.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제 추천 한 번 더. 그걸 뽑잖아요. 그러니까 대번 기관이 매도 안 하고 조금만 그죠? 코스닥 조금만 사주니까 대번 그냥 종목들 올라가잖아요. 조정이 아니라니까요. 들어오실 거면 빨리 들어오세요. 나중에 다 올라간 다음에 뒤늦게 들어와서 한동훈 테마주 달라고 하지 말고. 뭐 한동훈 테마주만 합니까? 저희 대형주도 해요. 삼성전자 보유 종목인데 밑에서 싸게 산 거는 6만원, 58,000원, 6만원 거기 산 건 여기서 다 팔아버렸어요. 그 위에서 산 거는 아직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보유하고 싸게 산 거는 다 팔아버렸어요. 대형주도 해요. 실은 대형주가 더 쉬워요. 개별주보다. 요즘에 대형주가 옛날처럼 많이 못 가니까 조금만 하고 개별주 테마주를 위주로 많이 하죠. 손절없는 수익으로.
근데 아무튼 이런 거 갖고 지금 수익을 챙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러면 빨리빨리 주식을 좀 사고 들고 있고 좀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미국이 이제 그 CPI 발표하죠. CPI가 뭐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 그죠?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하는데 이게 연준이 이제 뭐 가장 신뢰하는 지표 중에 하나,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데, CPI가 우리 입장에서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나스닥, 미국의 나스닥 미니 선물 지수죠. 이게 지금 오르고 있어요. 0.3% 상승 중. 그리고 오늘 이제 오늘이란다. 7월 말에 7월 25일 그쯤에 미국이 이제 FOMC가 있어요. 7월. 거기에서 이제 금리를 0.25% 올릴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정사실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기정사실화가 됐는데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7월 달에 금리 인상 할 거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할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7월 달에 그러면 금리 인상하면 악재겠어요? 악재가 아니죠. 이미 나와 있고 다 그럴 줄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7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나라는 못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금리 인상 끝났다고, 못 올린다고. 왜냐면 올렸다가 큰일 나거든요. 여기서 우리나라 금리를 더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부동산에 진짜 문제 생겨가지고 큰일 납니다. 뒤집어집니다.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못 올리는 거. 원래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못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한국은 안 올리면 금리 격차가 더 커져서 우리나라 돈이,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큰 조정이 올 것이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이 틀렸죠. 왜? 정말 그 사람들이 걱정한 대로 그게 맞으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렇게 여기처럼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라가요? 아니요. 거꾸로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진다. 미국 연준 의장이 갑자기 말 바꿔가지고 금리를 막 올린 게 언제요? 3월부터라니까요. 그전에는 환율이 1200원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 연준 의장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걱정하지 말라고, 인플레이션은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있고, 금리 2022년에 한두 번, 조금씩 한두 번, 뭐 두세 번, 그 정도 올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양반이 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환율이 안 움직였다니까 그때. 근데 말 바뀌면서 이제 갑자기 뭐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아야 된다, 뭐 죽어도 승리해야 된다, 막 말을 막 그렇게 하니까 환율이 미친듯이 올라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환율이 그렇게 가냐고요? 안 가잖아요. 근데 무슨 놈의 조정 걱정을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조정 언젠가는 와요. 근데 뭘 먹어야지 조정을 오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환율 떨어지고 있는데, 아니 여기서도 많이 떨어졌고 최근에 여기서도 떨어졌고 떨어지잖아요. 환율이 떨어지면 지수는 오른다 안 오른다? 올라가요. 원래 환율이, 우리나라 지수 저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9월 말 10월 초죠. 그러면 환율도 그때, 환율은 거꾸로 고점이죠. 죄송한데 종목 진단 안 해드립니다. 네. 여기 보면은 아무튼 자, 코스피 지수 보세요. 이거는 준비한 게 아닌데 말롱이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게 뭐냐면, 환율이 올라가면 지수는 떨어지고요. 코스피 지수. 환율이 떨어지면 지수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환율 고점은 지수 바닥이라는 얘기고, 환율 저점은 지수 고점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놓고 보죠. 환율이 이렇게 고점일 때 10월, 11월 여기에요. 여기였잖아요, 지수. 근데 자, 3월 때, 작년 3월부터 올라갔던 그거를 여기서 다 떨어졌죠. 환율 원래대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월이 여기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왔었어야 됩니다. 근데 올라왔어요, 못 올라왔어요? 못 올라왔어요.
바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래서 그렇게 좀 했거든요. 비슷하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환율 있죠? 환율이 지금 정말로 개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올려서 우리나라가 폭락할 거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럴 것 같으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사정사정해도 올라갑니다. 근데 계속 떨어지는데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냥 걱정들 하지 마시고 열심히 종목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세요. 네. 이제 종목 얘기 좀 해볼까요? 아무튼 이제 오늘 뭐 CPI 발표하고 나면 이제 뭐 내일 또 뉴스 나올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특징주는 지금 제가 좋게 보는 쪽은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들을 좋게 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 그 다음에 한동훈 테마주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바이오주는 잘 모르겠어요. 바이오주들은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이제 합병한다는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오늘 이제 셀트리온이나 이런 게 급등을 했거든요. 셀트리온이 오늘 4%. 근데 아무튼 막 저번에 안전 뉴스 나와가지고 급락했다가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합병 요 얘기가 나옵니다. 셀트리온 4% 올랐고, 셀트리온 제약 오늘 장중에 좀 크게 올랐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것도 5% 이상 급등 마감해. 이런 것 때문에 바이오주가 좀 오늘 움직인 게 있어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좀 떨어져도 저런 것들이 좀 상세를 좀 해준 거죠. 이쪽은 뭐 2차 전지를 하고 싶은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대형주들은 솔직히 에코프로 BM도 이 정도면은 모르겠어요. 증권사 직원도, 그 다음에 2차 전지 섹터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건 좀 너무하죠, 그죠? 제가 오늘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이거 설명하면서 이게 돼지들이라고, 돼지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돼지들이다. 너무 살이 많이 쪘다. 돼지다 그래서 돼지. 우리 왜 돼지 몇 가는 소리 한다 그러죠? 돼지 잡을 때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아세요? 이게 살이 너무 찌면은 올라가도 문제고 떨어져도 문제예요. 시끄럽거든요. 아무튼 그건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한동훈 테마주를 지금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지나가면서 며칠 전에 얘기했었는데 많이 한동훈 테마주 많이 알려진 거 말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하시라고. 기억나시는 분들은 7만 원만 찍어주시고요. 기억나십니까? 찍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확인을 하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네네. 종목은 내가 알려드릴 수가 없다. 왜냐면 저희 방에서 종목을 좀 사놓은 게 있어서 말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기억하시죠? 네네. 근데 실제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보세요. 사망한간 얘기하기 전부터도 얘기했었어요. 한동훈 테마주 이게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특강했던 건데 여기서 잠깐 얘기해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문자반 회원들도 챙겨드려야 되니까. 보세요. 문자반 회원분들 어지간하면 라이브로 다시 들어오시고 문자반에 있으면은 이제 아예 방송을 못 듣는다 그러면 문자반이 편하신 거고, 방송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라이브가 훨씬 편하세요. 카톡방도 유료 카톡방도 있긴 한데 셋 중에 편한 대로 들어오시면. 자, 제일 많이 알려진 게 누구죠? 오파스넷.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오도 가도 안 해요.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떨어지든가 아니면 올라가든가. 왜냐면 이제 여기서 물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거든요. 떨어지면 내가 순매수를 한다. 추가 매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라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바로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뭐 본전에서 매도하든지 아니면 상황을 봐서 좀 더 사든지 목표가 좀 수정을 하든지 뭐라도 할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하다니까요. 지수가 급락이 나오고 투매가 나와도 떨어지지도 않고 또 오르지도 않고 이러고 있죠. 그리고 거리도 없어요. 그 다음에 노을은 유상증자 때문에 한 방 맞고 떨어졌고,
근데 유상증자 맞기 전부터 어차피 하락하고 있었어요. 유상증자가 아니어도 이번 7월 초에 투매 나왔을 때 6까지 빠졌을 거예요. 6,000원 깼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리콤, 이거 더 유명한 거잖아요. 이거. 뭐가 내리죠? 천천히. 금비 뭐가 내리죠? 도방 뭐가 내리죠? 디지캡 뭐가 내리죠? 왜 이럴까요? 한동훈씨 무슨 스캔들 났어요? 없잖아요. 없죠?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우리 방에서 수익 낸 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노블 있죠? 저희 방에서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다 팔았어요. 근데 없어요. 지금 오파스넷 단톡방에 추천해가지고 수익 많이 났어요. 없어요. 지금은 부방 수익 내고 다 팔아버렸어요. 이거. 없다니까요. 지금 이거 언제 다 팔았냐면 부방에서 1월 16일날 다 팔고 끝내버렸어요. 부방 1월 16일 다 팔고 끝내버렸다. 그 다음에 금리도 매매했어요. 여기서 다 팔아버렸어요.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없어요. 왜 안 할까요? 오리콤도 해서 수익 냈죠. 이거 12월 달에 다 팔아버렸어요. 초반에 없어요. 수익 많이 났어. 수익 한 50% 이상 났을걸요? 매수를 여기서 했으니까. 그때 되게 잘했잖아요. 이거 다 했던 거라니. 디지캡? 예,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었어요. 없어요. 다 팔고 없어요. 다 팔아버려. 이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노을도 그렇고. 왜 안 샀을까요? 너무 유명해졌고.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이번에. 근데 한동훈 테마주가 없느냐? 아니요. 되게 많아요. 뭐 갖고 있는 줄 아세요? 몇 개 보여드릴까요? 급동유화. 아까 보여드렸죠? 6월 29일날 추천 또 했다고. 근데 여긴 가요. 급동유화는 재료가 딱 2개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제일 많이 가는 재료는 딱 2개예요. 첫 번째, 국제유가 폭등할 때 중동 지역이나 어디 이런 데에서 전쟁 나거나 그러죠. 그러면 항상 폭등했어요. 왜냐하면 고유가 수혜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고유가 수혜주는 아니잖아요. 그럼 뭘로 간 거예요? 한동훈으로 간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21년도에 급등했었죠. 이때 윤석열 테마주였어요. 요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그때 국제유가 폭등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한동훈이었어요. 그리고 안 갔어요. 아까 노을이 막 날아다니고 오리콘 막 날아다니고 그죠? 오파스넷 3번이나 갈 동안 하나, 둘, 3번 갈 동안 금비도 한 번 가고 또 가는 동안 급동유화는 뭐하고 있었냐면 아닌 척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 국제유가가 폭등해도 안 가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다가 지금 숨바뀜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현대코퍼레이션 7% 급등했죠. 이건 단톡방에 나갔는데 언제 나갔을까요? 3월 9일날 나갔어요. 3월 9일날 16,000원에서 3월 9일이 어딜까요? 거래 없을 때 사죠. 들어오시라니까요. 인터넷에서 종목 찾아가지고 어정쩡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23,0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7,000원 정도 차익이니까 그 수익률이 얼마예요? 50% 가까이 나와요. 네? 여기서 이게 끝난 것 같으세요? 끝난 게 뭘 끝나요? 박스권 돌파하고 나갔고 악고점 제껴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거래 들어왔잖아요. 뭐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열려있다니까 이거.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그 RBK 그룹은 세력이 매집이 돼 있었는데 딴 걸로 가버렸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그러니까 이것도 한동훈 테마주가 간 거는 작년 4월부터거든요. 근데 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흔적은 있어요. 작년 12월 달에 가려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한동훈 테마주들은 뭐냐면
작년 12월 달에 한번 가볼까 그러다가 자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지금 슬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조용조용히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제일테크노스. 여기서 한동안 테마주로 가볼까 하다가 말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슬슬 가요. 뒷짐지고 동네 뒷산 마실 가듯이 산책 가듯이 슬슬 가고 있어요. 슬슬 어느새 정고점. 이거 저 한동안 테마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가든 저걸로 가든 가요. 근데 노을이랑 오파스넷이랑 구방, 금비 이건 왜 못 가냐 이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이런 거 차트 괜찮다고 했었죠. 이게 왜 못 가는 거냐면 그때 김남국 때문에 그래.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인데 이게 왜 못 가고 버벅거리냐면 자 보세요. 4월 달에 돈이 들어와서 우리 꿈이 보였어요. 정고점을 딱 제끼고 살짝 누르고 있었죠. 이거는 차트가 좋은 차트다 나쁜 차트다? 이건 좋은 차트예요. 왜 좋은 차트냐면 이제 앞에서 12월 달에 12월 1월 사이에 그때 많이 갔잖아요. 그리고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조정을 충분히 받고 다시 가려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정고점을 살짝 뚫어 놓은 다음에 왜 눌렀을까요? 원리를 알면은 쉬워요. 왜 눌렀을까요? 조정은 끝났는데 매집이 다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로 따지면 신발이 더러워졌어요. 급등해갖고 이제 유명해졌으니까 개미들 불나방들 다 돌았을 거 아니에요. 불나방 똥파리들. 그럼 이제 얼마나 더러워졌겠어요. 신발로 따지면 되게 더러워진 거예요. 그거 빨아야죠. 그 신발 빨았으면 바로 신고 나가면 돼요. 신발 끈을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발 끈을. 그게 뭐예요? 재매지. 여기에 남아있는 생존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 여기서 눈치채고 또 매수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이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세요. 우리 안 갈 거예요. 우리 한동안 테마주 이제 안 갈 건데 실수로 누가 올려놓은 것 같은데 아유 우리 안 갈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아닌 척하면서 개미들을 막 내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들었다 놓느냐 내보내려고. 근데 5월 그러니까 어린이날쯤에 무슨 일이 터졌냐. 맨날 한동훈 장관 그 괴롭히던 사람 중에 하나죠. 김남국. 이 사람이 이제 뭐 터졌냐. 이거 이모 옛날에 이모 교수로 히트쳤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이제 그 코인 얘기가 크게 터졌죠. 코인 사태, 코인 게이트. 그러니까 이제 그 뉴스 보고 나서 사람들이 한동훈 테마주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개인들이, 개미들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털어야 되는데 개미들이 나가야 되는데 개미들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네. 그 오리콘만 그랬겠냐고. 다 똑같이. 그게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 제가 한동훈 테마주 이렇게 잘못되게 만든 건 누구 탓이다? 네. 김남국 때문이다. 물론 본인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요 모양 요 꼴인 겁니다. 아마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아요. 딱 거기에요. 금비 디지캡 여기에요. 디지캡은 그러면서 조금 올라갔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내보내야 되는 자리예요. 개미들 나가게 해야 되는데 들어왔다니까. 구방 여기, 오파스넷 여기고요. 내보내야 되는데 들어와 버렸다니까. 노을도 마찬가지죠. L인 거예요. 근데 아까 급통유한은 뭐예요? 들어오긴 뭘 들어와. 아무도 없는데. 현대코퍼레이션 아이고, 사람 구경하기 힘들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몰랐거든. 이거 한동훈 테마주로 소문이 거의 안 난 거예요. 여기는 그냥 조용했던 거죠. 아까 RBK 그룹 뭐 들어오긴 뭘 들어요. 사람도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앞에서 오파스넷이나 노을이나 뭐 오리콤 다 수익을 냈던 방인데 그거 안 하고 이런 거 사는 거예요. 세상 조용하니까. 저도 이제 캠핑을 가끔씩 가는데 전 사람 없는 데 갑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아예 없는 곳은 안 가요. 귀신 나올까봐. 그런데 싫어합니다. 산속에 혼자 들어가는 거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근데 사람은 이때 좀 한적한 데 있잖아요. 조용조용 그런 데 가죠. 그러니까 주식도 그런 거 사는 거예요. 아까 노을하고 이런 거 있죠? 조용할 때 산 거예요. 조용할 때. 되게 조용할 때.
이럴 때 사서 시끄러워지면 팔면 됩니다. 근데 개인들은 거꾸로 하시잖아요. 왜? 요즘에 시장도 안 좋으니까 돈 아끼시려고 막 인터넷에서 종목 찾아갖고 하시죠? 유튜브에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죠? 없다니까요. 제가 현대코퍼레이션 이런 걸 추천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절대 안 하잖아요.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거래도 없는데 여기서 잘못 얘기했다간 우리 회원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개인들이 나가야 되는 자리에서 추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회원들한테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공짜 주식, 공짜만 좋아하시면 아마 노을 사가지고 물리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안 했겠어요? 너무 유명해졌으니까. 오파스넷을 보시면 이게 대장 역할을 아직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3번이나 급등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못 가고 있는데 뒤에서 당겨가잖아요. 거래가 적어요? 거래도 많아요. 간다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쪽을 찾으시면 돼요. 아까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 있죠? 그것도 똑같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 중에서 앞에 대장은 누구였어요? 데모였죠? 데모. 요즘에 가야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차트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무슨 서울 막 강남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막 짓는 최신형 아파트 꼭 무슨 저기 왜요? 모델하우스 어때? 모델하우스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안 가요. 이거 최소한 이만큼은 조만간 급등할 것 같은데 3개월째 안 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파스넷도 다를 것 같으세요? 오파스넷을 다시 보세요. 똑같잖아요.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안 가잖아요. 모델하우스 누가 가요? 저 밑에서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쭉 가는 거예요. 저희 방 이런 거 많이 사놨습니다. 들어오시면 아까 그 극동유화처럼 기존의 회원들 갖고 있는 걸 다 알려드리진 않지만 극동유화처럼 제 추천이 나갑니다. 없는 분 사세요. 여기서 박스권 딱 바닥 박스권 돌파하니까 바로 추천 나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손절할 필요도 없고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고 바로바로 수익 낼 수도 있는 좋은 자리인데 개미들이 막 털려요. 왜? 혼자니까 털리는 거죠.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 많이 듣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유튜브가 주가 아니에요. 여기 사이트에서 방송을 하는데 그걸 유튜브로 그냥 내보낼 뿐이지. 주식 조언 중에 가장 나쁜 조언이 뭐라고요? 무료 조언, 공짜 조언이에요.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여기 한동훈 테마주하고 아까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 2개를 얘기한 거 뭐냐면 이거 말고도 많죠. 그러니까 앞에서 못 간 거를 사셔야 돼요. 못 간 거.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 만약에 가게 되면 많이 갈걸요? 제가 보기엔 100개, 200개 이상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많이 알려진 거 말고 새로운 거 갈 겁니다. 대형주도 갈 것 같고요. 중소형주도 꽤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테마 장세가 열릴 겁니다. 총선 전에 올해 하반기 때 열리지 않겠나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열리잖아요? 그러면 지옥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문이. 근데 맨날 조정 온다고 인버스나 사고 막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소외당하는 게 아니라 외면당합니다. 그분들한테는 이제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게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이제 그런 걸 안 당하시려면 지수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종목에 자꾸 집중하시면 돼요. 아까 방송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조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일시적인 투매였고 그 다음화도 끝났습니다. 끝났고 7월 말에 있을 앞으로 한 10일 정도 한 2주 정도 지나면 되는데 그때 있을 FOMC 회의 결과 전후로 증시만 체크만 하면 됩니다. 8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어요. 9월 달에 있어요. 8월 달에는 넘어가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 지금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종목들 잘 가고 있잖아요.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저희 방 운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 회원들 문자반 회원들 아까 얘기 드렸지만 SCI 평가 정보 내일 아침에 매도 사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아침에
대기하고 계세요. 아셨죠? 네네. 자, 그리고 제 뒤에 김 실장님을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잠깐만요. 여기 갈륨 대체 수혜주들이 있거든요. 갈륨.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또 약간 트러블이 있죠, 그죠? 그래서 갈륨이라고 이걸 중국에서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 수혜주들이 또 있어요. 저는 오늘 이거 얘기 못 해드렸는데 요거 들어가셔가지고 요거 들어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최근에 올라오는 거 위주로 얘기를 하실 테니까 아까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신 분들은 김 시장님 방송 참고하시면 도움들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비가 많이 오죠. 그러니까 외출 같은 거 자제하시고 비 많이 올 때는 집에서 편안하게 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히 쉬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